안녕하세요. 김영합니다. 조금 전 진행된 고급 IAM 정책 관리를 위한 팁과 트릭 세션을 진행해 주신 원철님을 모시고 세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철님. 먼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의 계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IAM에 대한 기본 용어 정리부터 해주시고 또 실제 사용 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작하는지까지 상세한 설정 예제들과 밥과 앨리스와 함께한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령화님 감사합니다. IAM을 설정하다 보면 운영 환경에 따라서 폴더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들과 권한들도 많다 보니 복잡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권한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설정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공개된 기능 중에서 IAM Analyzer API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IAM을 분석을 해주는 API인데요. 저장된 IAM 구성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다 나열하고 싶다. 아니면 빅쿼리 데이터셋 접근 권한 사용자만 나열하고 싶다. 이런 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객사에서도 실제 이제 유사한 질문을 받아서 답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안 오딧 측면에서 IAM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동화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청 사항이었는데요. 이 IAM 애널라이저가 딱 부합하는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CLI나 API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IM 어널러자이저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현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실무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IM이 사용자 기반의 아이덴티티 제어인데 거기에 IM 컨디션을 통해서 추가 조건을 설정하고 접근 제어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IM 컨디션이 모든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IAM 컨디션 하나만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 조건을 포함을 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IAM 컨디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VPC 서비스 컨트롤 혹은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와 같은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조합하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세밀하게 접근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보안 요건 유지 케이스들에 부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요새 PII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개인 식별 가능 데이터의 접근 제어라든지 왕분리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위의 기능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지금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객사마다 쓰시는 제품군이 다 다르고 원하시는 상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가능한 방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구글 클라우드 팀하고 상의를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망분리 요건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문의들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어웨어를 기능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면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통제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만큼 챙겨야 할 부분도 역시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필요한 고객분들께서는 좀 더 상세한 가이드를 저희 담당 구글 클라우드 팀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글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I인데 혹시 IAM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AI 기반으로 동작되는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 GCP의 기능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 안에서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IAM 관련해서는 Recommender API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천을 해주는 API인데요. 추천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IAM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IAM을 세팅을 하실 때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권한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그 시점엔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저것 여러 권한을 할당하셔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이미 주게 돼 버려서 네. 쓰다가 안 쓰는 걸 정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죠. 이제 갑자기 뭘 뺐는데 이제 돼야 될 게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이미 운영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훨씬 더 부담이 클 거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퍼미션 사용 이력을 쭉 훑어서 안 쓰고 있는 권한만 딱 뽑아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걸 레코멘드 API가 해주고 있습니다. 음. 앞서서 세션 예제 중에 앨리스가 특정 버켓을 삭제하려고 할 때 필요한 퍼미션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용자들의 API 평가했던 이력을 계속 구글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했던 퍼미션과 이제 쓰지 않은 퍼미션을 계속 구분하고 학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부여받은 퍼미션 중에서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5일인데요. 얼마 동안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목록이 있으니 권한 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화된 퍼미션을 주고 싶은 게 고객사 관리자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실 텐데요. 레코멘더 API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AI 기반에 구성된 서비스가 IAM 쪽에서 존재하는 것 네. 같네요. 네. 레커멘더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리소스 레커멘더도 있지만 IAM 쪽에 레커멘더 API 가지고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권한 한번 잘못 뺐다가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 세션 진행과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철님. 그럼 다음 세션을 소개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SAP 환경 변화 관리,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한 팁이라는 세션을 한국어 자막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드디어 셉에 대한 세션이 진행되는군요. 네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세션 종료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